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복합 쇼핑몰 사업을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모습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는데 3대 유통 대기업이 사업 진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강조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새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광주 지역 7대 과제에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른바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내세운 이유입니다. 정부 공약이었던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시장이 투자자 유치해서 하면 된다라는 기존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그래요. 강 시장은 정부 지원하에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 시에서는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 열리는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새로 생길 복합 쇼핑몰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냐라는 걸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전담팀 구성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주 현대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도 조만간 사업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이 행정과 투자기업 측면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한편 전방 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복합 쇼핑몰 건립 등의 부지 개발이 졸속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업자가 사전 협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또 협상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유사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대 광주시의회가 어제 첫 본회의를 열어 의정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회도 역시 민주당 독식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과연 같은 당 단체장이 줄줄이 내놓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도 이변 없이 의장단에 선출됐습니다. 정무창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에는 재선인 심철희, 초선인 이귀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오는 15일 선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제2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가 우선 처리할 안건은 광주시 조직 개편안, 신활력 추진본부를 두는 등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수소 트램이나 복합 쇼핑몰 등 송곳 검증이 필요한 사안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선인 박미정 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 공천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대표성 논란을 안고 시작한 9대 의회가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우려가 큽니다. 행정도 지금 민주당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독점 구조이다시피 하니까 같은 당 내에서 시 행정에 대한 견제가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의회 인사권 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9대 광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약속한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의회를 증명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과 최영환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박 의원과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선 8기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첫 견제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의 민선 8기 첫 추경은 모두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농수축산업 육성,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과 문화 관광 융성, 마지막으로 SOC 및 사회 안정망 등이고 추경을 합한 본 예산은 10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첨단 전략산업이라든가 성장 동력 육성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본 예산과 달리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신규 사업 가운데 일부는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의 공약 실천 검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우선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록 지사의 공약 이행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 역시 인구 감소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지난 2019년 추경부터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만 쏟고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의회 역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 편성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남도 의원 61명 가운데 56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선 8기 첫 추경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11월 개통 예정인 영암 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솔라시도 대로로 명명됐습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해당 도로에 대한 명칭 공모와 영암과 해남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솔라시도 대로를 신규 지명으로 선정해 의결했다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대조기인 오는 14일에서 18일 사이 바닷밀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는 대조기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 화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의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3,200여 농가에 4,000대, 약 6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명이 숨지고 건물 5채가 매몰됐던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와 관련해 광양시가 68억 원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 면적은 16,500제곱미터로 붕괴된 사면을 보강하는 작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7월 6일 사고 이후 임시로 방수포를 덮었으며 지난달 민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으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서 세척과 수리가 필요한 불량 컨테이너 8.4%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컨테이너 내에 외래 유해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컨테이너 1,000개 가운데 외래 생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84개는 내부 세척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봤던 구례군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주 당시 둑이 무너진 서시천변에 임시 홍수 방호벽 설치를 마치고 옛 문척교에 톤 마대 등 자재를 비치해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즉시 임시 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은 또 하천의 역류를 막는 배수 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고 지방 하천과 소하천 7개소의 제방뚝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려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으로는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이 광주가 30도, 담양과 화순 3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 26도, 장성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지만 곡성과 구례 30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무안 31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다시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